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과 세상의 별별 일들 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형사가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인데도 전화를 받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일하느라 오지 못하고 늦어요. 밖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터졌는데 당직인 형사가 아이와 약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탁도 안 받았는데 아이랑 약속은 지켜야지 이러고 알아서 대신 근무를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하는 날인데 아이를 업고 있는 아내 혼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급기야 자기가 잡아가둔 사람 아이까지 거두게 됩니다. 맡아 키운 아이는 두 사람 아이를 괴롭히고 뺏어먹고 아내가 옷 갈아입는 걸 훔쳐보기도 해요. 무엇보다 부부의 아이를 꼬드겨서 같이 도둑질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제발 내보내자.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은 계속 자기가 데려온 아이 편을 들어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아이 편을 듭니다. 아내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지 못한다고 정색을 하자 남편은 아이를 다시 돌려놓긴 하는데요. 여전히 속 터지는 일들은 그대로입니다. 돈을 벌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족족 써요. 그래서 아이 학원비도 부족해서 아내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내는 보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험 영업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요. 남편은 당신이 무슨 제조로 보험을 팔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지만 사실 돈에 쪼달리잖아요. 아내는 보험 영업을 하는데요. 이 영업이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 시작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의 암흑가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김영서 사모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전과자들이나 범죄자들에게 보험을 판 거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아이가 가고 싶은 학원도 갔지만 당연히 남편에게 걸립니다. 남편은 이거 뇌물이야. 뇌물이나 다름없다. 내가 정말 인생을 보람 하나로 살아오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럭저럭 살던 부부. 그런데 진짜 심각한 사건. 여자가 남자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은 기둥서방에게 맞고 다니는 여자를 우연히 만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때 친했던 고향 후배라고 해요. 남편은 딱한 마음으로 적금을 해약해서 돈도 보내줍니다. 딱한 마음으로 적금 해약해서 돈 보내준 게 다냐? 당연히 또 그럴 리가 없죠. 위로한다면서 같이 바닷가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기둥서방에게 맞고 있는 거를 보게 되죠. 정확히는 기둥서방에게 맞고 있을 때 여자가 SOS를 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여자를 구해줍니다. 기둥서방은 밖으로 막 툴툴거리면서 나가고요. 울면서 여자는 무섭다. 가지 말아라.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한 번만 기대도 돼요? 이러고 울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옵니다. 기둥서방이 나가자마자 아내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해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내는 현장을 딱 보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어쨌든 기대에 있는 현장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다 알게 된 게 적금 깨가지고 각인해준 것도 알게 되고요. 바닷가 여행까지 간 걸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뭐 불륜이 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조정에 나서게 되고요. 아내는 그동안의 그 수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 사건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이혼 반대가 60%, 찬성이 40%였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사실은 남편이 정말 문제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정말 요즘이면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보험 판매입니다. 경찰 안에 보험 판매. 이 얘기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2021년, 2022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경찰이면 특히 이제 뭐 인허가 관련된 문제에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범죄자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인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본인 아내가 영업하는 보험을 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된 사례도 있고, 심지어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물론 더 많은 사례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이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해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뇌물죄랑 다른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입증이 힘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무원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보험을 팔게 해도 야 좋은 보험이라 소개했다. 오히려 우리 아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해서 훨씬 비싼 보험이었을 텐데 우리 아내가 특별히 싸게 해줄 수 있어갖고 소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알기가 어렵죠. 특히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왔던 경우는 남편 아예 반대했기 때문에 아예 성립을 안 할 거고, 근데 현실에서도 이거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뇌물죄로 실제로 처벌이 됐냐? 부정한 청탁이 아주 협소하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좀 암묵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이 보험을 사는 행위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약간의 인식만 있어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뇌물죄로 단속이 된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은 사건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게 받았다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이게 적절하진 않겠죠. 어쨌든 그게 영부인이 뭐 이렇게 받은 게 누가 좋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형사처벌을 받질 않거든요. 기소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아까 공무원이 받아야 뇌물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아내일 뿐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뇌물죄가 성립을 안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백을 전달한 경우, 이 경우는 뇌물 성립을 할 거고, 윤석열 씨가 시켜서 김건희 여사한테 백을 주게 했다. 이러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영부인이 그냥 가방을 자기가 본인이 받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일반 뇌물죄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이 청탁이 있다는 게 꼭 말로 어떤 뭐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영부인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맞느냐 아니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없어서 제3자 뇌물 제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야 공무원만 뇌물이 문제냐? 공무원 말고도 많잖아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내가 건설회사를 하는데 뇌물을 받고 내가 좀 업체 중에 뭐 좀 좋은 업체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업체를 선정을 했다거나, 이것도 똑같이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경우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라는 거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청탁을 받아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처리한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규정을 그래서 좀 넓게 해석하는 식으로 판례가 변하던가 아니면 법 자체에 좀 개정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제가 처음 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건,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심원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